여러분, 혹시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하고 편안히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이 유난히 무겁게 시작된 적 있으신가요? 다리와 팔이 평소보다 조금 더 둔하게 느껴지고 손가락이 마치 오래된 장갑을 낀 것처럼 뻣뻣해지거나 저릿한 느낌이 스치고 지나간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한두 번쯤 있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주 반복된다면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가 드니까 이런 일도 있지 하고 넘기지만 이 작고 미묘한 불편감은 콩팥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콩팥은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정수기 같은 기관인데 기능이 조금만 약해져도 온몸의 순환이 무겁게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식탁에서 아무 의심 없이 드시는 뿌리 채소가 이런 신호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감자, 고구마, 연근, 우엉, 무, 당근처럼 평생 동안 건강에 좋다고 배워온 음식들, 식탁에 자주 올라오고 간식처럼 부담 없이 드시는 익숙한 식재료들, 바로 이 뿌리 채소들이 나이가 든 이후 콩팥에게는 상상보다 훨씬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문제없이 먹던 음식이 어느 순간부터 몸속에서 다르게 작용하기 시작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같은 식습관을 반복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 콩팥의 역과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조금씩 굳어지고 신장 안쪽의 세밀한 역과 조직들도 구조적으로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콩팥이 하루 동안 걸러내야 하는 노폐물의 양은 일정한데 기능은 점점 떨어지니 몸이 미묘한 불편감을 느끼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칼륨과 당분이 많거나 한 번에 흡수가 빠른 뿌리 채소를 자주 드시게 되면 콩팥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몸의 피로감, 저림, 두근거림 같은 작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뿌리 채소는 건강식이라는 생각을 깊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 대신 고구마 2개를 드시거나 출출할 때 감자를 삶아 드시는 습관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건강식 이미지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이 뿌리 채소들이 몸에 좋은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당과 칼륨, 섬유질이 단시간에 몰려 들어오면서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빠르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콩팥에 부담이 쌓여도 초기에 통증이 극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같은 식습관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손발이 붓거나 심장이 빨리 뛰고 갑작스럽게 숨이 차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심하면 새벽에 다리가 쥐가 나거나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가 띵하고 무거운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무조건 뿌리 채소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매우 흔한 조합입니다. 뿌리 채소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일이 특히 자주 발생합니다. 고구마 하나는 적당해 보이지만 실제 크기는 밥 한 공기와 비슷하고 칼륨은 밥보다 훨씬 많습니다. 감자 역시 적당히 먹기 어렵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기 때문에 삶아 놓으면 결국 2개, 3개를 연이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나이가 들면 밤 시간대 콩팥의 역과 기능이 한층 더 떨어집니다. 낮에는 몸이 쓸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혈류가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밤이 되면 혈류가 느려지고 회복 모드로 들어가면서 콩팥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고구마나 감자 같은 뿌리 채소를 드시면 칼륨과 당이 한꺼번에 피 속으로 들어오고 콩팥은 이를 즉시 걸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이 유난히 무겁고 몸이 가라앉은 듯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유도 아마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때문일 겁니다. 손발이 평소보다 조금 더 붓는다든지 심장이 괜히 불편한 느낌이 든다든지 잔뜩 잤는데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다든지 이런 변화들이 반복될 때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넘기면 위험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 증가가 아니라 장기들이 예전보다 민감해지고 체내 균형이 조금만 흔들려도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콩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조기에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저 식품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생명 정보입니다. 병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먼저 말해주지 않는 이유는 뿌리 채소가 너무 흔하고 누구나 먹는 음식이라 주의를 주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니어 분들은 이미 젊을 때와는 다르게 콩팥 기능이 일정 부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못된 식습관이 몸에 훨씬 빠르게 영향을 줍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대체 어떤 뿌리 채소가 위험한가요? 얼마나 먹으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럼 평생 먹지 말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은 오늘 6구간 전체를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콩팥을 단 하룻밤 만에 박살낼 수 있는 뿌리 채소 7가지는 실제 임상에서도 자주 관찰되는 패턴이며 많은 시니어 분들이 공통적으로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부분에는 뿌리 채소를 완전히 끊지 않아도 콩팥 부담 없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과 시간대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정보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뿌리 채소부터 차근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뿌리 채소는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오랫동안 많은 분들에게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부담이 적고 포만감이 오래 간다는 이유로 밥 대신 드시는 시니어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감자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칼륨,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감자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은 생각보다 매우 높습니다. 특히 중간 크기 감자 한 개만 드셔도 콩팥이 한 번에 처리해야 할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콩팥이 건강할 때는 이런 부담을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 엽과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피 속 칼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피 속 칼륨이 올라가면 신경과 근육이 예민해지고 심장의 전기 신호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감자를 먹고 난 뒤 손가락이 저릿해지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밤에 갑자기 다리가 당기는 쥐가 생기기도 합니다. 더 심하면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반대로 갑자기 느려지는 변화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모두 콩팥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즉각적인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감염이나 피곤함 때문이라고 넘기고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서 문제를 키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뿌리 채소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든든하고 포만감이 오래 간다는 이유로 아침이나 저녁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시니어 분들에게 특히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고구마는 당과 칼륨 모두가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한 번에 피 속에 들어오는 당의 양이 많아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이것은 곧바로 콩팥 혈관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고구마 2개를 드시면 밥 2공기를 먹은 것과 비슷한 탄수화물 부담이 생기는데 이렇게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콩팥이 걸러야 하는 노폐물 양도 늘어나 하루 동안 콩팥이 쉴 틈 없이 과로하게 됩니다. 또 고구마는 잘못 먹으면 장내 발효가 쉽게 일어나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소화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콩팥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신호인 경우도 많습니다. 장 기능과 콩팥 기능은 깊게 연결되어 있어 장이 부담을 느끼면 콩팥도 동시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먹고 다음 날 유난히 몸이 무겁거나 피로가 심하게 느껴진다면 고구마 양을 줄이거나 시간대를 바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저녁 늦게 고구마를 드시는 것은 피 속 칼륨이 밤 시간에 급격히 올라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뿌리 채소는 연근입니다. 연근은 혈액순환에 좋다는 이미지로 인해 건강식을 찾는 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조심해야 하는 식품입니다. 연근은 칼륨과 섬유질이 매우 높고 한 번에 소화되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콩팥이 이미 약해진 분들은 연근을 먹은 뒤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고 몸이 무거운 느낌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연근은 특히 조림 형태로 많이 드시는데 조림은 짠 양념과 함께 오래 익히는 과정에서 칼륨이 더 농축되고 당분이 함께 들어오면서 콩팥에 부담을 더해주는 형태가 됩니다. 특히 연근 조림을 저녁 반찬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문제를 크게 만듭니다. 저녁은 콩팥 기능이 낮아지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칼륨과 당분, 소금이 함께 들어오면 콩팥은 갑자기 무거운 작업을 해야 하고 이것이 몸의 피로감과 심박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근을 먹은 뒤 이유 없이 기운이 떨어지거나 다음 날 아침 몸이 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근이 완전히 나쁜 음식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나이가 든 이후에는 양 조절과 시간 조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위험한 뿌리 채소는 우엉입니다. 우엉은 혈액순환에 좋다는 이미지가 강하고 건강식 백서에도 자주 등장하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우엉 역시 섬유질이 매우 높아 장이 약한 시니어 분들에게 갑작스러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엉에는 칼륨 함량도 높은 편이라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우엉을 먹고 난 뒤 피 속 칼륨 수치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우엉채를 볶아 드시는 방식은 양 조절이 어려워 한 번에 많이 드시게 됩니다.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갑자기 많이 먹게 되면 장이 과로하고 콩팥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우엉은 또한 소화 과정에서 몸의 수분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원래 수분량이 적은 시니어 분들에게는 탈수와 피로감을 더 크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탈수는 콩팥이 가장 싫어하는 상태입니다. 콩팥은 노폐물을 걸러낼 때 일정한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탈수 상태가 되면 콩팥은 기계가 갑자기 멈추는 것처럼 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엉을 드신 뒤 유난히 몸이 건조하거나 다음 날 소변량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셨다면 우엉 섭취를 줄이거나 끊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뿌리 채소는 무입니다. 무는 건강식이라고 믿고 계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속을 편안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런 효능은 콩팥 기능이 정상적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시니어 분들에게는 무 역시 과하게 섭취하면 칼륨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생무를 갈아서 드시거나 생채 형태로 많이 드시면 더 빠르게 흡수됩니다. 또한 무는 수분이 많아 보여 부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칼륨량은 적지 않습니다. 물을 국이나 찌개로 드시면 칼륨이 국물에 그대로 녹아 나오기 때문에 국물까지 드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콩팥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위험한 뿌리 채소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눈에 좋다는 이미지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고 샐러드나 반찬으로 자주 등장하지만 나이가 들면 당근이 몸속에서 흡수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생당근은 섬유질이 매우 높아 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익힌 당근은 당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은 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음식에 특히 민감합니다. 피 속 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콩팥이 처리해야 하는 노폐물 양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근을 드신 뒤 몸이 무겁거나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곱 번째로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뿌리 채소는 마입니다. 마는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고 예전부터 기력이 떨어졌을 때 먹는 음식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젊을 때 혹은 콩팥 기능이 정상적인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마는 끈적끈적한 점액 성분이 장에서 빠르게 흡수되는데 이 과정에서 몸이 일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혈당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간식처럼 마를 갈아 마시는 방식은 피 속으로 영양과 당이 빠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콩팥이 과부하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를 먹고 속이 답답하거나 소변량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신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7가지 뿌리 채소는 각각의 성질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칼륨과 당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콩팥이 한 번에 과부하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콩팥은 혈액을 걸러내는 기능을 담당하면서 몸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칼륨이 갑자기 올라가면 콩팥이 이를 조절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곧바로 심장 박동이나 신경 전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뿌리 채소를 먹고 난 뒤 이유 없이 팔과 다리가 저릿하거나 몸이 유난히 무거운 느낌을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뿌리 채소는 젊었을 때와 나이가 들었을 때 몸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식품이라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뿌리 채소를 먹어도 장과 콩팥이 활발하게 움직여 필요한 성분만 빠르게 흡수하고 나머지를 자연스럽게 배출해냅니다. 하지만 50세 이후부터는 장의 흡수 속도와 콩팥의 역과 능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뿌리 채소에 들어있는 당과 칼륨, 섬유질이 이전보다 훨씬 강한 자극이 되어 몸속 균형을 쉽게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더라도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피곤하고 붓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나이 들면 생기는 일반적인 증상이 아닙니다. 콩팥이 점점 부담을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콩팥은 신호를 크게 보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간처럼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지도 않고 위처럼 명확한 속쓰림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콩팥이 보내는 신호는 아주 조용합니다. 그러나 이 신호들은 몸 전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자신이 콩팥 문제가 있는지도 모른 채 피곤함, 저림, 붓기, 두근거림 같은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콩팥이 보내는 대표적인 초기 신호는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전혀 풀리지 않고 몸이 무겁게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이것은 콩팥이 밤사이 노폐물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이 가끔씩 저릿하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현상입니다. 피 속 칼륨 농도가 흔들릴 때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셋째, 다리나 발등이 쉽게 붓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 현상입니다. 콩팥이 수분과 염분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넷째, 갑작스럽게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반대로 느려지는 느낌을 받는 경우입니다. 칼륨이 심장의 전기 신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식사 후 유난히 졸리거나 머리가 몽롱해지는 현상입니다. 이 역시 피 속 전해질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들을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가볍게 넘기시지만 실제로는 이 시점에서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뿌리 채소는 양을 조절하지 않으면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자 2개, 고구마 2개, 연근 조림 1접시, 우엉채 볶음 반찬 1접시는 양이 적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콩팥이 감당하기 어려운 칼륨과 당의 양을 한 번에 흡수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뿌리 채소는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평생 피해야 하는 음식인가요? 이런 질문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고민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뿌리 채소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과 시간입니다. 특히 저녁 이후에는 뿌리 채소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저녁은 콩팥 기능이 가장 낮아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뿌리 채소를 먹으면 칼륨과 당이 몸속에 머물며 배출되지 않고 다음날 아침까지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아침이 무겁고 몸이 붓는 경험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한 뿌리 채소는 한 번에 많이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침이나 점심에 소량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 조절이 어려운 분들은 처음부터 뿌리 채소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몸의 반응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 분들이 뿌리 채소 양을 줄이기만 해도 피곤함이 줄고 아침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보고합니다. 뿌리 채소 중에서도 특히 감자와 고구마는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단백질이나 섬유질이 함께 있는 음식과 드시면 당 흡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자를 드실 때 달걀 반 개나 두부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콩팥 기능이 더 떨어진 상태에서는 충분한 완화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양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뿌리 채소를 조리하는 방식에 따라 콩팥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줄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감자를 튀기거나 굽는 방식은 당 흡수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고 칼륨 농축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물에 한번 삶아 칼륨을 제거한 뒤 드시는 방식이 부담을 줄여줍니다. 고구마도 굽거나 찌는 방식 대신 얇게 썰어 조리 시간을 줄이면 흡수 속도가 조금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연근이나 우엉 역시 양념을 짜게 하거나 단맛을 넣으면 콩팥 부담이 커지므로 싱겁게 조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콩팥은 조용하지만 정직한 기관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쌓이면 몸에 작은 불편감으로 신호를 보내고 식습관을 바꾸면 그 신호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콩팥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음 구간에서는 왜 병원에서는 이 위험을 먼저 말하지 않는지, 그리고 뿌리 채소가 콩팥에 미치는 구체적인 생리적 과정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앞으로 어떤 식습관을 가져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가 훨씬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먹었던 뿌리 채소들이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위험한 음식으로 변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칼륨이 많아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 우리의 혈관과 콩팥이 미세하게 굳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는 눈으로 보이지 않고 통증도 없지만 몸의 내부에서는 수십 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콩팥 안에는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이 수천 개 이상 모여 있어 하루에 수백 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그런데 50세 이후부터 이 모세혈관의 탄력이 서서히 떨어지고 벽이 조금씩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정수기 필터처럼 미세한 구멍이 하나둘씩 막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너무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역과 능력이 예전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 칼륨이 많고 흡수 속도가 빠른 뿌리 채소를 먹게 되면 피 속 농도가 단시간에 급격히 올라갑니다. 주로 저녁 시간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녁 이후에는 혈류의 흐름이 낮아지고 몸은 휴식 모드로 들어가 콩팥 기능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고구마나 감자, 연근처럼 칼륨과 당이 높은 음식을 드시면 콩팥이 제때 걸러내지 못해 피 속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해질 불균형은 몸의 모든 기관에 영향을 줍니다. 심장은 전해질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칼륨이 급격히 높아지면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불규칙한 리듬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감자 먹고 나서 유난히 가슴이 답답해졌다, 고구마 먹고 난 뒤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렸다 같은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화 불량이 아니라 콩팥이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받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또한 칼륨이 높아지면 신경 전달 과정도 느려지면서 손발 저림, 다리 경련, 팔다리 무거움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혈액순환 문제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콩팥이 전해질 조절을 제대로 못해서 생기는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뿌리 채소를 먹은 뒤 다리에 쥐가 나거나 새벽에 잠에서 깰 정도의 저림이 느껴진다면 반드시 식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병원에서 이런 얘기를 왜 미리 말해주지 않나요? 라고 궁금해하십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뿌리 채소는 워낙 흔한 음식이고 건강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데다 사람마다 콩팥 기능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음식이라 일률적으로 위험을 강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콩팥 기능이 떨어진 시니어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금만 과하게 드셔도 몸이 즉각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원은 대부분 문제가 이미 발생한 뒤에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이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세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데에는 시간적 여유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문제가 생긴 후에야 왜 이런 걸 미리 말해주지 않았냐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공통적으로 위험한 식품을 정리해서 경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장 기능, 콩팥 상태, 혈관의 탄력 차이가 다르고 뿌리 채소 섭취량도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저녁 이후 뿌리 채소 섭취입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시니어에게 공통된 위험입니다. 저녁 이후에는 혈압이 떨어지고 혈류량이 줄어 콩팥의 역과 속도도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감자, 고구마, 연근처럼 흡수 속도가 빠른 식품을 드시면 칼륨과 당이 그대로 피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에 몸이 붓고 피로가 누적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아침에 더 피곤한 상태가 된다면 콩팥이 전날 밤 받은 부담에서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은 뿌리 채소가 장내 발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에서 가스가 과하게 생성되면 장이 부풀어 오르고 혈류를 압박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더 줄어들어 역과 능력이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마나 감자를 먹고 다음 날 속이 편하지 않거나 가스가 심하게 찼던 분들은 장과 콩팥이 동시에 부담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뿌리 채소가 콩팥과 장에 복합적인 부담을 주는 구조가 생기기 때문에 나이가 든 이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짚어보겠습니다. 뿌리 채소를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원리입니다. 감자나 고구마는 겉보기에는 자연식품이라 당이 많아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소화되면 당으로 빠르게 분해되는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이 당이 피 속으로 빠르게 유입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 과정에서 콩팥 혈관이 긴장하게 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속도 역시 영향을 받으며 콩팥의 미세혈관이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뿌리 채소를 먹고 난 뒤 몸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잠이 쏟아지는 것 또한 콩팥이 피로해졌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뿌리 채소가 콩팥에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칼륨 때문만이 아니라 다중적인 이유가 겹쳐 있는 것입니다. 칼륨 증가, 혈당 상승, 장내 발효, 수분 요구량 증가, 야간 혈류 감소, 이 모든 요소가 한꺼번에 작용하며 콩팥이 약한 시니어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도 나이 들면 다르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구간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부분, 즉 어떤 뿌리 채소가 특히 위험한지 그리고 왜 그 7가지가 선정되었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뿌리 채소를 완전히 끊지 않고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뿌리 채소 7가지가 왜 특히 위험한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는 단순히 칼륨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부담을 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병원에서 콩팥 기능이 떨어진 시니어 분들이 자주 드시는 식품이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뿌리 채소는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칼륨이 많을 뿐 아니라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부담 없는 음식처럼 보이지만 감자가 위에 들어가면 금방 포도당으로 바뀌며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이 과정에서 콩팥이 혈액 속 수치를 맞추기 위해 즉각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역과 조직이 부담을 받습니다. 또한 감자를 삶아 먹는 방식은 칼륨이 국물에 녹아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국물을 함께 드시는 분들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자를 먹은 뒤 속이 더부룩하거나 다리가 쉽게 붓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콩팥이 이 부담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시니어 분들이 가장 자주 잘못 먹는 뿌리 채소입니다. 군고구마처럼 단맛이 강하고 식사 대용으로도 자주 드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구마는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립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인슐린 분비가 급격해지고 이 과정에서 콩팥 혈관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게다가 고구마에는 칼륨도 많아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조금만 먹어도 몸이 붓고 손발이 저릿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고구마 2개를 드시면 사실상 밥 2세 공기와 비슷한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는 셈이니 몸이 버티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연근입니다. 연근 조림으로 자주 드시는 식품인데 이 조림 방식이 콩팥에 매우 부담이 됩니다. 연근은 칼륨뿐 아니라 전분이 많아 혈당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올립니다. 조림 양념에는 설탕이나 조청 같은 단맛이 들어가고 짠맛까지 섞이기 때문에 콩팥이 조절해야 하는 물질이 한꺼번에 증가합니다. 저녁 반찬으로 연근 조림을 드시면 밤새 콩팥은 낮아진 기능 속에서 부담을 감당해야 하고 다음 날 아침에는 몸이 무겁고 붓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근이 건강식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시니어에게는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엉입니다. 우엉은 섬유질이 많아 장 운동을 도와준다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시니어 분들의 장은 젊었을 때와 달리 민감하고 흡수 속도가 불규칙합니다. 우엉의 섬유질은 오히려 장에 부담을 주어 가스가 차고 장이 늘어나면서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역과 기능이 떨어지고 피 속 노폐물이 그대로 남아 몸 전체를 무겁게 만들게 됩니다. 우엉채 볶음을 반찬으로 먹는 분들이 많은데 한 번에 먹는 양이 많아지면서 콩팥이 과로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무입니다. 무는 흔한 식재료라 많은 분들이 쉽게 드시고 건강한 이미지가 강하지만 생무나 무국의 칼륨 함량은 생각보다 매우 높습니다. 생무는 갈아서 드시면 더 빠르게 흡수되어 콩팥이 전해질 조절을 즉시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시니어 분들이 생무를 자주 드시면 소변량이 줄거나 몸이 붓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국이나 무탕도 국물에 칼륨이 녹아 나오기 때문에 국물을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콩팥에 큰 부담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생으로 먹을 때 섬유질이 많고 익혀 먹으면 당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성 모두 시니어에게는 부담입니다. 생당근은 장을 자극해 가스를 만들어 장내 압력을 높이고 익힌 당근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 콩팥 혈관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당근을 샐러드나 볶음으로 자주 드시는 분들은 몸이 쉽게 피로해지거나 다음 날 머리가 무거운 느낌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 번째는 마입니다. 마는 예로부터 기력을 보충하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끈적한 점액이 장에서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과 전해질 변화가 급격히 나타납니다. 특히 마를 갈아 먹으면 단시간에 많은 양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콩팥이 처리해야 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이 과정에서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마를 먹은 뒤 속이 갑자기 답답해지거나 소변이 줄어드는 경험을 했다면 이는 콩팥이 과부하를 받은 신호입니다. 이 7가지 뿌리 채소는 모두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말이 평생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먹느냐, 언제 먹느냐입니다. 시니어 분들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저녁 시간에 뿌리 채소를 반찬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녁 시간은 콩팥 기능이 가장 낮아지는 시간이다 보니 칼륨과 당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다음 날까지 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몸이 무겁고 피로가 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한 뿌리 채소는 조리 방식에 따라 콩팥 부담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감자를 물에 한번 삶아 물을 버리고 다시 조리하면 칼륨이 일부 빠져나갑니다. 연근이나 우엉은 양념을 싱겁게 하고 양을 줄이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한 번에 1개 이하로만 먹고 저녁보다는 점심이나 오전에 드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당근은 익히지 않고 소량만 먹거나 다른 채소와 섞어서 먹는 방식이 좋습니다. 마는 생으로 갈아 마시는 것보다 얇게 썰어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뿌리 채소는 양 조절과 시간대 조절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콩팥이 약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이미 손발 저림, 다리 붓기, 피로감, 심장 두근거림 같은 신호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뿌리 채소 섭취량을 줄이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구간에서는 이 7가지 뿌리 채소를 먹어도 비교적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과 콩팥 건강을 되살리는 식습관 원칙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구간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7가지 뿌리 채소가 콩팥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식품을 평생 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 언제 먹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느냐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나이가 들어 콩팥 기능이 조금 떨어진 분들도 뿌리 채소를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게 됩니다. 첫째로 양 조절입니다. 뿌리 채소는 한 번에 많이 먹기 쉬운 식품입니다. 감자 2개, 고구마 2~3개, 연근 조림 한 접시, 우엉채 볶음 한 번에 한 그릇처럼 양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분들은 이 양을 절반 또는 그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감자는 반 개에서 많아야 1개 이하, 고구마는 1개 이하, 연근 조림은 한두 조각 정도로 줄이기만 해도 몸의 반응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양을 절반으로만 줄였는데 피로감, 부종, 저림이 크게 완화되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둘째로 시간입니다. 뿌리 채소는 절대 저녁 이후에 드시면 안 됩니다. 저녁은 콩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칼륨과 당이 올라가는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에서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고 결국 다음날 아침까지 콩팥이 쉬지 못하고 부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이 무겁고 몸이 부어 보이거나 심장이 둔탁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뿌리 채소를 반드시 드신다면 아침 또는 점심시간에 소량만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로 조리 방식입니다. 뿌리 채소는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콩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감자를 물에 한번 삶아 물을 버리고 다시 조리하면 칼륨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우엉도 조리 전에 물에 잠시 담가두면 섬유질이 일부 빠져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근을 조림으로 먹고 싶다면 양념을 절반으로 줄이고 짠맛과 단맛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는 굽는 방식이나 찌는 방식보다는 얇게 썰어 조리 시간을 줄여 흡수 속도를 완만하게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 역시 갈아 마시는 방식은 피하시고 얇게 썰어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로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뿌리 채소 단독 섭취가 문제를 만들기 쉽습니다. 감자나 고구마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드실 때는 반드시 단백질이나 지방을 함께 드시면 흡수 속도를 늦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자와 달걀 반 개, 고구마와 두부 한두 조각 같은 조합은 당 흡수 속도를 낮추어 콩팥에 미치는 부담을 크게 완화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보조적 효과이므로 양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째로 뿌리 채소를 먹은 뒤 나타나는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콩팥은 조용계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잘 관찰해야 합니다. 뿌리 채소를 먹고 난 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면 양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하루가 지나도 피로가 계속된다면, 손발이 저릿하거나 다리에 힘이 빠진다면, 아침에 얼굴이나 다리가 쉽게 붓는다면,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거나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면, 소변량이 줄었거나 색이 짙어졌다면, 이런 변화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콩팥이 지나친 부담을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섯째로 콩팥을 지키는 생활 원칙을 평소에 지켜야 합니다. 뿌리 채소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지만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함께 가꾸면 콩팥은 훨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일정한 수분을 꾸준히 마셔야 하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짠 음식을 줄여 나트륨 부담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짠 음식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줄여 기능 저하를 빠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걸음 운동 역시 콩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걸음은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켜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콩팥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관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조기에 신호를 알아차리고 식습관을 조절하면 회복은 물론이고 더 이상의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작은 변화를 실천했을 뿐인데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피곤함이 줄고 수면이 좋아지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충분히 같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뿌리 채소를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드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양을 줄이고 시간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여러분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충분히 회복될 수 있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몸이 점점 힘들어지는데 이런 정보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고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 7가지 뿌리 채소 중 어떤 음식을 가장 자주 드셨나요? 그리고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남겨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